그래서 평균 분자량을 구하라 라고 해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평균 분자량을 구하라고 해도 각각의 분자들의 분율 곱하기 그것의 분자량 또 분율 곱하기 분자량 그렇게 해서 구하게 되면 평균 분자량이 나오게 됩니다. 물질을 전체적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물질, matter라고 표현하는데 물질은 크게 순물질과 혼합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필요한 물질은 뭔지 아세요? 순수 물질이에요. 아니 어차피 섞어 쓸 거잖아. 섞어 쓰더라도 일단 순수 물질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원하는 수준에 따라서 섞어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물질은 항상 수물질이다. 그러면 수물질의 정의가 뭐냐? 이거는 끓는 점이나 녹는 점이나 입자 크기의 차이에서 분리할 수 없는 것.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순물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이 혼합됐을 때 믹스처, 혼합물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순물질은 크게 호돈소 물질, 즉 한 가지 종류의 원소로 구성된 물질과 그리고 두 종류 이상의 원소의 물질이 화학 결합한 물질. 이때 화학 결합은 주로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이죠. 그래서 그런 화합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질문할 테니까 대답하세요. 순물질은 크게 뭐가 있다고요? 호돈소 물질과 화합물이 존재할 수 있죠. 순물질이 두 종류 이상이 섞이면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물이라고 하죠. 혼합물인데 어느 부분을 취하더라도 몇 대 몇 또는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 이렇게 항상 농도비가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뭐랍니까?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죠. 균일 혼합물을 두 글자로 뭐란다? 용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표현했던 모든 내용들이 밑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빨리 한번 훑어보세요. 자, 10초의 예를 줄게요. 뚝뚝뚝 훑어보세요. 호돈소 물질을 보니까 이원자 분자 중에서 H2, N2, O2, F2, Cl2, Br2, I2가 있죠. 그리고 또 동소체, 탄소 동소체는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황 동소체는 황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인 동소체는 인으로만 되어 있어요. 질문! 산소 동소체는 뭐로만 되어 있을까요? 산소. 빨리 떠올려보세요. 산소 동소체에 뭐가 있어요? O2 분자하고 오존 분자. 그래서 이것들은 다 동소체 관계죠. 오로지 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산소라고 하는 원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동소체를 봤더니 O2하고 O3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이중결합이고 그리고 오존 분자는 산소가 3개인데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몇 중결합입니까? 1.5중결합이죠. 반응하는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 다음에 원자 2개짜리하고 3개짜리니까 당연히 확산 속도라든지 또는 녹는 점, 끓는 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그래서 동소체는요. 화학적인 성질과 물리적인 성질이 모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황동소체를 딱 봤더니 황이 8개가 모여가지고 이렇게 분자를 구성했어요. 마치 왕관 구조처럼 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황이 8개가 모여가지고 왕관 구조처럼 구성이 됐는데 그렇게 구성되고서 이것이 결정 구조가 그냥 차곡차곡 쌓여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이 결정 구조는 어때요?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쌓여 올라가요. 그래서 결정 구조가 달라요. 이런 관계도 뭐라고 하냐면은 동소체라고 하죠. 이 두 개의 동소체는 각각 사방황하고 단사황인데 사방황과 단사황은 모두 황원자가 8개로 모였다는 것은 똑같은데 결정 구조가 달라요. 그런 관계니까 뭐예요? 동소체. 자, 사방황과 단사황 질문합시다. 똑같이 황원자 8개로 모였으니까 화학적인 성질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똑같겠죠. 근데 뭐가 달라요? 물리적인 성질이 달라요. 사방황이 나타날 수 있는 온도 구간하고 단사황이 나타날 수 있는 온도 구간이 달라요. 그러면 뭐가 다르답니까?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고 하죠. 그래서 저렇게 동소체는 화학적인 성질과 물리적인 성질이 모두 다를 수도 있지만 저런 식으로 물리적인 성질만 다를 수도 있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도록 하세요. 자, 동소체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방황이 나타날 수 있는 온도 구간, 이것은 상평온도예요. 대충 온도가 이 0도보다 좀 작은 데에서 요 온도 111도 정도까지는 사방 결정계의 황, 그리고 111도부터 시작해서 한 115도까지 굉장히 온도 구간이 좁죠. 여기서는 단사 결정계의 황, 그리고 온도 더 높아지니까 액체황, 온도 더 높아지니까 기체황인데 하여튼 이 황 두 개의 관계를 우리는 동소체 관계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황 동소체 적어 보니까 상평온도 밑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고무상황이죠. 고무상황은 고무 형태의 황이에요. 외관상으로 봐도 고무처럼 보이고 실제로 손으로 눌러봐도 고무처럼 저렇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걸 이제 우리가 고무상황이라는데 고무상황은요. 밑에 보니까 황원자가 몇 개 이상이 모였어요? 20만 개 이상이 모였죠. 그래서 황원자가 계속 이 사슬 구조로 해서 이렇게 모여 있고 그냥 이렇게 모이는 게 아니라 이 사슬 구조로 해서 모인 상태에서 이렇게
이 가로질러서 결합해요. 이거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는지 혹시 아세요? 크로스 링킹. 한자로 표현하면은 가교결합이라는데 하여튼 이제 저런 식으로 결합을 계속하고 있죠. 뭐하고 달라요? 이렇게 황원자가 8개가 모여서 고리 구조를 이루는 것과 기본적으로 원자 배열이 다르죠. 그래서 저것들은 동소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동소체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인원자가 4개가 모여있는 휘닌이 존재하고 있죠. 또는 인원자가 무수히 많이 모여가지고 마치 이렇게 고무 상황처럼 계속 사슬 구조처럼 뻗어나갈 수 있는 뭐가 있어요? 붉은인하고 흑인도 있는데 저것들은 원자 개수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동소체 관계입니다. 그리고 탄소 동소체가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하죠. 탄소 동소체를 봤더니 대표적으로 뭐가 있나요? 자, 볼트체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이아몬드, 흑연, 그리고 탄소 유식과 탄소 나노튜브. 저거 말고도 탄소 동소체는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그 흑백으로 복사를 하는 복사기에 그 토너 있죠? 그 토너 그것도 뭘까요? 탄소 동소체예요. 단지 그거는 조금 이 탄소 동소체에다가 무슨 조작을 했는데 이렇게 탄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입자인데 여기다가 아주 얇게 플라스틱을 코팅을 해놨어요. 플라스틱을 코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복사를 딱 할 때 빛이 먼저 지나가죠. 빛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를 빛이 센싱을 해가지고 그 센싱한 만큼을 다시 이제 종이가 올라갈 때 거기다가 딱 비추면서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정전기를 발생하게 돼요. 정전기가 발생한 상태에서 종이가 싹 이제 토너 위를 지나가면은 이 토너가 정전기 발생한 만큼 어때요? 종이 위에 딱 묻어버리죠. 그래서 종이 위에 예를 들어서 이 좀 진하게 묻은 데는 청의 두께가 이렇게 두껍고 좀 연하게 묻은 데는 이렇게 청의 두께가 얇게 이런 식으로 묻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토너 이 다음에 보니까 굉장히 고온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마시오. 화상이 있는다고 이렇게 표시해 놨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종이가 딱 지나가면서 어때요? 플라스틱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이게 종이에 붙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가 물을 뿌려도 안 녹고 그리고 안 씻게 내려가죠. 그죠? 거기다가 뭐 아세톤 뿌려도 그 잉크젯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의해서 지워지는데 저건 지워져 안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플라스틱이 녹아버린 거예요. 하여튼 어쨌거나 간에 하여튼 탄소 동소체의 일종인데 거기다가 아주 얇게 플라스틱을 코팅했고 플라스틱이 녹아가지고 그런 건데 저것도 일종의 탄소 동소체다. 게다가 탄소 동소체가 알려진 대분류만 하더라도요 30종 이상이고 여기다가 축구공 형태의 이런 탄소 동소체를 훌러린이라고 하죠. 탄소 60도 있고 탄소 70이나 80이나 90이나 120 종류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탄소 60이면은 60개면은 진짜 딱 축구공처럼 이런 구조가 나타나요.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데 70개나 80개나 120개 되면 어때요? 이 찌그러지죠. 그죠? 이 마치 이제 바구니 이렇게 찌그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찌그러지게 되고 그것들도 모두 하여튼 플러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저것들에서 여러분들 크게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요 구조들을 봤더니 다이아몬드 구조이냐 다이아몬드 구조가 아니냐로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몇 개의 탄소와 결합합니까? 4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죠. 나머지 흑연의 구조를 딱 봤더니 흑연 구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몇 개의 탄소와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해요. 그리고 여기 플로린에서도 한 탄소가 인접한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탄소 나노튜브를 보더라도 한 탄소가 인접해 있는 몇 개의 탄소와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탄소 동소체는 크게 두 종류 중에 한 개예요. 한 종류는 다이아몬드처럼 한 탄소가 인접한 4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하든지 안 그러면 나머지 구조들은 대부분 다 한 탄소가 몇 개의 탄소와 3개의 탄소와 평면 삼각형 구조로 결합하죠.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정리반에 들어왔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이아몬드 구조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한 몇 개의 탄소와 정사면체 구조로 결합해요? 4개죠. 전자쌍이 뻗은 방향을 우리 뭐랍니까? SN 값이라고 하죠. SN 값이 얼마입니까? 4죠. 무슨 혼성오비탈로? sp3 혼성오비탈. 나머지 흑연이나 플로린이나 탄소 60 같은 훌러렌 그리고 탄소 나노튜브에서는 한 탄소가 인접한 3개의 탄소와 결합하죠. 전자쌍이 뻗은 방향 몇 군데예요? 3군데에서 SN 값이 얼마입니까? 3이죠. 무슨 혼성오비탈로 결합한다고요? sp2 혼성오비탈로 결합을 합니다.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입자는 원자나 분자나 이온인데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결합을 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학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여러분들 교재 10페이지로 가보니까 10페이지 왼쪽에 봤더니 크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크게 이온결합과 공유결합과 배기결합과 금속결합이에요. 이온결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양이온과 음이온 간의 정전기적 인력의 이온결합. 공유결합은 두 비금속 원자들이 서로 원자 전자를 한 개씩 내놓죠. 무슨 전자쌍을 형성한다고요? 공유 전자쌍. 그 공유 전자쌍을 양쪽 핵이 끌어당기는 인력에 의한 결합이죠. 그걸 우리가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 결합이 이루어질 때는요.
이렇게 염소와 염소가 공유 결합한다라고 했을 때 얘도 전자를 한 개 내고 전자는 어디에 존재합니까? 오비탈에 존재해요. 이것도 전자를 한 개 내는데 전자가 어디 존재한다고요? 오비탈에 존재하죠. 따라서 공유 결합은 전자가 한 개가 존재하는 오비탈 길이의 겹침에 의한 결합.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그래서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스치고서 나올 테니까 적어 놓으세요. 전자가 한 개 존재하는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한 결합. 그걸 무슨 결합이라 한다고요? 공유 결합. 자, 배위 결합에 대해서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원자가 다른 원자한테 비공유 전자쌍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그 전자쌍을 양쪽 원자 핵이 끌어당기면서 이루어지는 결합입니다. 그러므로 공유 결합과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해 볼까요? 공유 결합은 전자가 한 개 존재하는 오비탈과 전자가 한 개가 존재하는 오비탈끼리의 겹침에 의한 결합이고, 배위 결합은 어떻게 적을 수 있을까요? 배위 결합은 전자 두 개 모두 존재해요. 여러분들 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까지만 존재한다. 무슨 원리예요? 파울리의 베타 원리죠. 그리고 이 한 오비탈의 전자 두 개는 반드시 또 반발력이 최소화되기 위해서 스핀 방정이 반대해야 된다. 뭡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러니까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있는 거예요. 한 오비탈에 전자 3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전자가 최대한 2개까지 있지만 스핀 방향이 반대다. 이게 파울리 베타 원리. 그래서 파울리 베타 원리 두 가지입니다. 자, 전자가 2개까지 존재하는데 여기는 전자가 하나도 지금 없는 빈 오비탈이 있어요. 이렇게 전자 2개 모두 존재하는 거 비공유 전자쌍이라고도 하고 고립 전자쌍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전자쌍과 빈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한 결합. 이거를 또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비탈의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공유 결합 다시 할게요. 비금속 원소들의 전자가 한 개씩 존재하는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한 결합. 그게 공유 결합이에요. 그 다음에 배위 결합은요. 한쪽은 전자 2개 모두 있는 오비탈, 다른 쪽은 빈 오비탈 간의 겹침에 의한 결합. 그것이 오비탈로 설명한 배위 결합입니다. 금속 결합 천천히 읽어볼까요? 금속 결합이란 금속 원자핵과 자유전자 간의 정전기적인 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결합. 그걸 우리가 금속 결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온 결합, 공유 결합, 배위 결합, 금속 결합과 같은 화학 결합은 수소 결합력이나 쌍극장간의 인력이나 런던 분자력과 같은 분자간의 힘에 비해서 인력이 10배에서 1000배 정도로 훨씬 더 강한데 왜 화학 결합은 인력이 강한데 분자간의 힘은 인력이 상대적으로 약할까? 그걸 우리가 이제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넘어갑시다. 염소 원자와 염소 원자가 지금 공유 결합했어요. 공유 결합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전자가 한 개씩 존재하는 오비탈과 한 개씩 존재하는 오비탈이 겹쳤죠. 그리고서 전자가 두 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양쪽에게 전자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깝잖아요. 가까우니까 정정의 인력이 굉장히 큰 거예요. 즉 강한 결합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염소 분자와 염소 분자하고 결합할 때는 어떠냐? 이 염소 분자도 요 바깥쪽에 지금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어요. 여기도 전자 껍질이 꽉 차 있죠. 전자 껍질이 이미 꽉 차 있는데 두 개가 접근하면은 전자 간의 반발력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반발력이 커서 가까이 들어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어요. 거리가 먼 상태에서 이것이 부분적인 음성, 양성, 그리고 부분적인 음성, 양성일 때 정전기적 인력이 생기죠. 여기서는 전자와 핵하고 인력이 생길 때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굉장히 가깝죠? 이가 강한 결합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용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가 이렇게 전자 껍질이 꽉 채워져서 아무리 가까이 들어오려고 해도 전자 간의 반발력이 일단 너무 커서 거리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멀어요. 이 거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요. 기본적으로 거의 뭐 10배 이상이라든지 그렇게 차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력이 어때요? 당연히 약하죠. 그래서 저렇게 분자 간의 힘이 약한 이유는 화학 결합과는 다르게 인력이 작용하려면 가까이 들어와야 되는데 전자 반발력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더라. 그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그림 밑에 설명이 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